반송중학교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지난 원격 수업 때 설문 과제로 냈던 문제들을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고 꼭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1, 2차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학번을 묻는 문제였죠. 넘어가고 2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였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보기가 5개가 있으면 이 중에 4개는 맞고 1개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는 말은 이 두 개의 물체를 문질렀을 때 어느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누가 이동을 한다? 항상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잘 보면 지금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 플라스틱 막대에 지금 전자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인즉슨 이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해설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기 1번.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하였다. 맞는 말이죠. 2번. 털 가죽에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처음보다 많아졌다? 많아졌을까요? 자, 이 털 가죽이나 이 플라스틱 막대나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많았다가 이쪽에 많았다가 개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플러스 전하의 양은 처음과 동일하다. 그래서 처음과 동일하다라고 고쳐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3개도 볼게요. 3번.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처음보다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처음보다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4번. 털 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띠는 전기를 무슨 전기? 마찰 전기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보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두 물체를 마찰시켰더니 라고 나와 있죠.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를 여러분 마찰 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털 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끌어당기는 힘이면 여러분 인력이었고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보통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보면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전하를 갖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아래는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입력하시오, 쓰시오. 자, 여러분 정전기 유도 배웠죠? 정전기 유도란 뭐였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아직 전기를 띠지 않던 금속에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 전기를 띠지 않던 금속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었습니다. 이때 이 금속 안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어떤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어떤 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그림을 잘 해석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알루미늄 금속 캔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댄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이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이 금속 내부에서 누가 이동을 한다?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전자들이 지금 이동하는 걸 화살표로 지금 잘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런데 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 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럼 서로 둘 간의 청력이 작용해서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최대한 먼 방향으로 금속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결과가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먼 쪽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가득 모여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상대적으로 먼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속 내부에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바람에 전기를 띠지 않던 금속이 전기를 띠게 되면서 어떻게 됐었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많다.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서 플라스틱 막대를 움직이면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를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험으로 보여줬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럼 이제 빈칸에 한번 알맞은 말을 넣어 볼게요. 자, 대전체와 먼 쪽이다. 대전체와 먼 쪽은 지금 서로 같은 전하인가요? 다른 전하인가요? 서로 같은 전하죠.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전기를 띤 유리 막대를 가까이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이 말인즉슨 이 5개의 보기 중에 1개만 맞고 4개는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더 어렵겠죠? 일단 그림을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유리 막대를 갖다 댔다고 하는데 이 막대를 갖다 댔을 때 이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체니까 그 기본 단위가 원자일 것이고요. 자, 원자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에는 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있었을 텐데 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누가 이동을 한다? 그렇죠. 항상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갖다 댔을 때 이 마이너스 전하는 이 플러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금속박과 금속 막대에 있던 전자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싹 다 여기 금속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금속판 쪽에 지금 마이너스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 금속박 쪽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 금속판과 금속 막대가 각각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될까? 자, 금속판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고요. 금속 박 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하나하나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전하보다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다? 아니죠. 둘을 반대로 해야겠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금속박에는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진다. 역시나 틀렸죠. 반대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두 금속박은 서로 다른 전기를 띠므로 벌어진다. 자, 금속박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금속박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금속박도 플러스 전하, 이쪽 금속박도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같은 전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는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전기가 아니라 서로 같은 전기,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벌어진다가 올바른 말이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금속판으로 올라간다. 이거 맞는 말이죠.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5번도 마주 볼게요. 유리 막대를 금속판에서 멀리 해도 금속박은 계속 벌어져 있다? 아니죠. 자, 이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멀리 하게 되면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라고 여러분 배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샷이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있다. 이 검정기에 어떤 물체를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 이때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검정기 내의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금속박도 마이너스, 금속판도 금속박도 자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박이 이만큼 벌어졌던 게 이렇게 더 많이 벌어졌대요. 이 말인즉슨 뭘까요?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던 이 금속박이 더 큰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다는 소리겠죠. 더 큰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면 전자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이렇게.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려면 어디에서 전자들이 나타난 걸까요? 이 전자들은 당연히 이 금속판 쪽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어떤 전하를 띠는 대전체이길래 이 전자들이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지금 이 전자들은 도망을 온 거죠. 왜 도망을 왔을까? 여기가 누구라서? 플러스라서? 마이너스라서? 한번 우리가 두 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체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였다. 그러면 이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갈까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들은 금속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물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다고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물체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청력이 작용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들, 이 금속판 쪽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청력 때문에 아래로 금속박 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 전하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3, 4차시 문제를 갖고 올게요.